햇살이 따사롭게 마당을 덮던 오후였다. 하얗게 핀 목련은 바람을 따라 고요히 흔들렸고 꽃잎 몇 장은 툇마루 위로 내려앉았다. 그 마루 끝자락, 해가 기울 무렵의 시간. 할아버지는 익숙한 정자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계셨다. 그러나 페이지는 단 한 장도 넘겨지지 않았다. 눈은 글자를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득한 시간의 뒤편을 헤매는 듯했다. 할아버지, 햇살이 참 좋아요. 오늘은 봄바람이 선선해서 기분도 좋아지네요. 옷은 아직 덜 말라서 마루에 널어놨어요. 괜찮죠? 그래, 순이야. 할아버지, 저 하연이에요. 아, 하연이. 하래비가 요즘 좀 이래. 머리가 자꾸 헛갈려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하연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 건 며칠 전에는 아침밥을 2번 짓겠다며 솥을 꺼내셨고, 지난주엔 이미 고추 모종이 심어진 텃밭에 또다시 씨앗을 뿌리겠다며 장갑을 끼고 나서셨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날 하연은 느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던 할아버지의 눈동자 속 그 낯설고도 애틋한 그리움이 가슴을 스쳤다. 처음으로 아주 낯선 어떤 감정이 엄습했다. 병원의 복도는 낮은 형광등 아래로 희미한 빛을 길게 흘리고 있었다. 벽면에는 누렇게 바랜 건강 캠페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그 앞 의자들엔 고요히 시간을 기다리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 틈에서 하연과 엄마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간이 무겁게 흘렀다. 가족분들 신용균 어르신은 현재 초기 알츠하이머로 보입니다. 몇 가지 테스트에서 공간 인식력, 시간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기억 혼동도 자주 나타납니다. 약으로 괜찮아지는 건가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환경 자극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서적 지지예요. 주변 사람들의 정기적인 교류와 일상적인 안정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은 조용했지만 하연의 가슴 속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알츠하이머. 그 한마디는 겨울 한복판에 떨어진 첫눈처럼 차갑고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엄마는 고개만 끄덕였고 하연은 그 순간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이제 무엇을 잃게 될지를. 복도 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춘 듯 세상은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얼마나 더 오래 할아버지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을까? 서울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서 지내던 하연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흙냄새 나는 시골집으로 옮겨왔다. 프리랜서 작가로 바쁘게 살던 일상은 피로로 가득했고 엄마 대신 할아버지를 돌보겠다는 마음은 그녀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어릴 적 방학마다 뛰어놀던 마당, 감나무, 고무신들, 벽에 걸린 낡은 달력과 찢어진 모서리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다. 집안에는 조용한 공허함이 떠 있었고 할아버지의 눈빛은 자꾸만 멀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저랑 산책하실래요? 냇가에 버들잎도 나고 개울물도 예뻐졌어요. 그래, 순이야. 같이 걸어보자꾸나. 거기 와라. 저 개울물은 예전에도 참 맑았지. 또 순이라고 하시네요. 할아버지, 하연이요, 하연. 하연이. 그래, 하연이. 그 이름. 순이. 하연의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렸다.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집 어딘가에 여전히 숨쉬고 있는 듯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짙은 아련함이 드리워졌다. 하연은 알고 싶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하연은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섰다. 오래된 서랍장은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속엔 바랜 앨범과 빛바랜 공책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들춰보며 할아버지가 쓰시던 일기장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런 걸 써오셨구나. 공책은 수십 권이 넘었다. 하지만 연도별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는 날짜 덕분에 가장 오래된 일기부터 차례로 읽어나갈 수 있었다. 낡고 거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연은 마치 시간의 조각들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오래전에 찍은 듯 빛이 발해 있었지만 사진 속 젊은 남자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였다. 그러나 그 곁에 단정한 옷차림과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자는 낯선 인물이었다. 하연은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이와 1973년 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하연의 입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순이가 이분이구나. 할아버지의 그리움. 가슴이 뻐근했다. 단순한 실수나 착각이 아니었음을 하연은 직감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순이라고 부른 것은 단지 병세 때문만은 아니었다. 평생 가슴 한켠에 묻어둔 잊지 못한 이름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할아버지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사진이 있던 서랍, 오래된 서류와 책들 사이를 헤집던 중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아주 깊숙한 틈에서 끄집어낸 것은 누렇게 바랜 봉투 한 장이었다. 봉투에는 정갈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순이에게.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오래도록 말하지 못했던 그러나 오랫동안 간직해온 할아버지의 진심이 있었다. 순이야. 또 봄이구나. 목련이 피는 걸 보며 너를 떠올렸단다. 너는 항상 이 꽃을 좋아했지. 피는 것도 지는 것도 너무 빨라서 슬프다고 말하곤 했지. 그날 너를 역 앞에서 보내고 돌아서는데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멀어지는 내 뒷모습만 바라봤지. 왜 그리 바보 같았을까? 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너를 따라 나서지 않았을까? 내가 돌아오지 않는 날들을 보내며 마음이 텅 빈 바람 같았단다. 그때 너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가슴 속에서 되뇌며 살았단다. 그 말들이 쌓여서 결국 편지가 됐구나.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날보다 내 이름만 부른 날이 더 많단다. 편지를 모두 읽은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종이를 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은 적이 없으셨다. 단지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사랑은 지워지지 않았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날 이후 하연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차례차례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놀랍고도 슬픈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하연의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북에서 내려오신 피난민이셨다. 모두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시절, 사람들은 서로를 품어주며 살아갔을 것이다. 그 마을에서 순이와 순이의 언니도 자랐다고 했다. 전쟁 중 부모를 잃고 갓난아기였던 순이는 언니와 함께 피난민들의 손에 젖을 물려가며 자라났다고 했다. 하연은 페이지를 넘기며 그 시절 아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었다.
순이와 언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단짝 친구들이었다는 이야기. 그 시절 아이들은 형제를 잃은 대신 친구를 형제 삼아 자랐다고 했다. 그리고 회상 속의 할아버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듯 했다. 순이 자매는 자신들을 거두는 어른들 일을 돕느라 늘 고단했지만 웃음만큼은 참 예뻤다. 특히 순이는 조용하고 눈빛이 맑은 아이였다. 그 시절의 한 장면이 선명하게 펼쳐졌다. 별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순이와 할아버지가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기억. 오빠, 별똥별 봤어? 소원 빌었어? 응. 너 안 울게 해달라고 빌었어. 그 순간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을 것이다. 이 아이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그들은 결혼을 약속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순이는 언니를 만나러 먼 도시로 떠났다. 그러나 순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순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누이를 찾아갔지만 순이는 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말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렸다. 순이야, 어디 간 거니?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그저 그 이름 하나로 계절을 견뎌냈다고.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봄이 왔을 때 할아버지는 타지에서 온 새로운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다. 하연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에게 순이는 봄이었다는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찬란하고도 덧없는 봄. 그 이름을 불러보는 것으로만 간신히 붙잡았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의 문소리가 그 감정의 끝을 두드렸다. 세탁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였다. 익숙한 발소리로 집 안으로 들어선 엄마에게 하연은 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엄마 현정은 무거운 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웃었다. 응, 하연아, 잘 있었니? 시골 세탁소 일이 이렇게나 바쁠 줄이야. 오늘도 할아버지는 잘 계셨어? 식사 잘 챙겨드렸고.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요, 엄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이랑 된장찌개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현정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오른 듯 입가가 활짝 피었다. 응, 진짜 좋은 일 있었지. 오늘 우리 세탁소에 새로운 여사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함께 일하시게 됐어. 요즘 수선일까지 혼자 하느라 손도 허리도 나만하질 않았는데 정말 큰 복이야. 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와, 어떻게 그런 인연이 닿았어요? 현정은 수선을 하던 그날 오후의 풍경을 떠올렸다. 오늘도 평소처럼 바지 밑단 수선하다가 실밥이 잘 안 뜯겨서 낑낑대고 있었거든. 근데 마침 세탁물 맡기러 오신 그 여사님이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그거 저 좀 줘봐요 하시는 거야. 그 손에 실밥이 스르륵 풀리는데 눈이 딱 뜨이더라. 그 솜씨가 예사뿐이 아니었어. 그때의 감탄이 아직도 그녀의 눈빛에 남아 있었다. 물어봤더니 옷 수선한 지 40년 되셨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지. 혹시 시간 되실 때 도와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시는 거 있지.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에 하연도 덩달아 웃음이 났다. 와, 엄마 진짜 잘 됐어요. 엄마 세탁소 더 잘 되려나 보다. 현정은 손을 휘휘 저으며 겸손한 듯 말했다. 에이, 큰 욕심은 없고 지금보다 2배만 더 잘 되면 좋겠다. 그치? 모녀는 따뜻한 저녁 공기를 함께 나누며 웃었다. 그러던 하연은 문득 진지한 눈빛으로 엄마에게 질문을 건넸다. 엄마, 근데 저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현정은 놀란 듯 되물었다. 응? 갑자기 그건 왜? 하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글쎄요. 요즘 할아버지 자주 뵙다 보니까 할머니 얘기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얼굴도 뵌 적 없잖아요. 현정은 잠시 침묵했다. 기억 속 어렴풋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는 듯 했다. 그렇지. 엄마도 사실 얼굴이 잘 기억나질 않아.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말이지. 다만 들은 이야기로는 할머니 쪽 가족이 고향을 떠나 이 마을로 이사 오면서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대. 하연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외롭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엄마 없이 자라서. 현정의 얼굴엔 따스한 미소가 떠올랐다. 글쎄,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셨는데. 엄마가 외로울 틈이 없었지. 뭐든 다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셨어. 하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가 물었다. 진짜요? 할아버지는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세요. 근데 그럼 그 뒤로 할아버지는 다른 분은 안 만나셨던 거예요? 현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응, 엄마 기억엔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으셨어. 어릴 때 내가 다른 엄마 생기면 아빠랑 안 살아 하고 울면서 말한 적 있었거든. 그 말이 마음에 남으셨는지 다른 분 얘긴 아예 꺼내지도 않으셨어.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하기도 해. 그 순간 하연은 결심한 듯 무언가를 꺼내 엄마에게 건넸다. 그렇구나. 엄마 사실 오늘 할아버지 서랍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일까요? 사진이었다. 하연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사진? 누구지? 할아버지 일기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요즘 자꾸 저를 순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이름이 너무 선명하게 계속 나오는 게 이상해서 찾아봤거든요. 현정은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은 듯 멈췄다.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나왔다. 이분은 오늘 세탁소에 오셨던 여사님이랑 똑같아. 아니, 이건 그냥 닮은 정도가 아니야. 게다가 이 반지 여사님 손에 있었어. 엄마가 직접 봤거든. 정말이요? 그 밤 하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밤 공기 속 머릿속에는 온통 순이라는 이름이 맴돌았다. 오래된 시간의 틈을 비집고 아직도 누군가의 이름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을 향한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고요하고 깊게 하연의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엄마에게는 일기장 속 고백을 다 말하지 못했다. 그 속에는 할아버지의 고백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내 마음 한구석엔 늘 순이가 있었고 그 때문에 아내에게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가 병을 얻은 것 같다. 평생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먼저 보내고 결국 혼자 남았다. 먼저 간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것, 우리 딸 현정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다짐했다. 하연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지난날에 이토록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숨어 있었다니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순이라는 여사님은 대체 어떤 분이었을까? 그녀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다시 만나지 못한 걸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분과 마주한다면 시간은 사랑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든 어느 아침 하연은 엄마와 함께 세탁소로 향했다. 전날 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순이라는 아득한 이름 하나가 모녀의 마음을 잠 못 들게 했다. 오늘 모녀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을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세탁소는 유독 조용했다.
마치 이 공간이 누군가의 도착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다. 여사님, 오셨어요.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일찍 오셨네요. 제가 너무 일찍 왔지요. 오늘 일을 시작하는 첫날이라 서둘러야지 하고 나왔더니 금방 도착했네요. 아유, 아닙니다. 여사님처럼 손이 빠른 분이 오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쪽은 제 딸 하연이에요. 안녕하세요. 따님이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웃는 얼굴이 참 고와요. 감사해요, 여사님. 그런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성함을 여쭤보지도 못했네요. 별 말씀을요. 제 이름은 순이에요. 김순이. 그 순간 하연의 손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 여자와 지금 눈앞의 여인이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 순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입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사진을 들었고 사진을 집어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이 걸리듯 멈췄다. 이 사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지까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엄마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여사님, 저희도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신용균 씨,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순이 여사님의 눈빛이 멀어졌다. 저는 젊은 시절 사고 이후로 모든 걸 잃었어요. 이름 하나 말고는 과거도 가족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로요. 다만 이 반지는 늘 제 손에 끼워져 있었어요. 처음엔 빼보려 했지만 도무지 빠지질 않더군요. 결국 제 일부처럼 여기고 살아왔죠.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반지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왜 기억이 나질 않죠? 분명히 무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안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연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사님 혹시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할아버지께선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세요. 하루하루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잊어가시는 와중에도 단 하나, 순이라는 이름만큼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세요. 그녀가 조용히 되물었다. 정말 저를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희 엄마도 저도 순이라는 이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이름만 부르면 꼭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눈빛이 살아났고 손끝이 떨리고 마치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 마음이 저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기억을 잃어버린 제가 기억을 잃어가는 그분을 만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엄마가 답했다. 그건 아무도 모르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도 여사님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진 속 이름 하나만으로 삶을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에 결심이 어려들었다. 그분이 아직 날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요, 가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는 한 저도 제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기억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하연은 분명히 느꼈다. 무언가가 열렸다는 것을. 마치 오래된 시간의 봉인이 풀리고 잊힌 이름이 다시 피어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세상에 홀로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저 이름 하나만 기억한 채로요. 사고 후 나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삶을 연명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불편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나 혼자만 이리 기억이 텅 비었는지 사람들과 섞여 지내도 나는 늘 어딘가 덜 채워진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왼손 약지에 낀 이 반지는 단 한 번도 낯설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편안했어요. 마치 내 손이 원래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사람들은 이 반지가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묻곤 했지만 나도 몰랐어요. 그저 잃어버린 삶에서 유일하게 나를 붙들어주는 물건 같았죠. 그리고 오늘 세탁소에서 두 분을 만나고 사진을 보았을 때 제 안이 깊은 어디에선가 눈물이 차오르는 기분이에요. 내 몸 어딘가에 박혀있던 기억이 맥을 툭 하고 건드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그분이 날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지요.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신다고.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여전히 순이로 살아있다는 건 이토록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어떤 마음은 기억을 따라 흘러가지 않는가 봐요. 기억은 잊혀져도 마음은 언젠가 다시 길을 찾아 이름을 부르고 또 대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혹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가야겠어요. 잃어버린 나의 이름을 다시 내 입으로 불러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다림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보태고 싶으니까요. 오늘 그분의 눈 속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다시 찾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지요. 그날 오후 마당에는 은은한 꽃내음이 가득했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피어난 목련. 할아버지가 가장 많이 쓰셨던 그 문장처럼 순이가 좋아했던 그 목련. 정자 끝자락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그 빛을 따라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걸음은 망설임이 섞였지만 분명했다. 그 걸음 끝에는 순이 여사님이 있었다. 눈앞의 풍경이 낯설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머뭇거렸다.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가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말도 바람도 심지어 빛마저 멈춰 선 것 같았다. 그들의 눈동자 사이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한 번도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순이야, 순이가 돌아왔구나. 순이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순이에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애틋하게 다시 입을 열었다. 순이야, 한참을 찾았다. 평생을 찾았었어. 드디어 돌아왔구나. 정말 잘 돌아왔어. 순이 여사님은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당신 눈을 보니 내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게 당신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기다렸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절이 변해도 목련이 지고 또 피어도 나는 순이를 잊지 않았어. 그 순간 순이 여사님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그녀는 천천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손끝의 떨림은 전해졌다. 그 떨림 안에는 잊힌 이름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순간에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 그리고 이름은 누군가의 입에서 다시 불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정말 알게 되었다.